그럼 이제 그 화면만 조절하면 돼요. 예, 시간이 지금 15분 지났습니다. 원래 오늘 저 제일 젊은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꼭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민경택이고, 민경택이가 되었는데고. 민경택이하고 오히려 저 숙기훈이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나도 우리 그 한배달 강좌 회원들한테는 연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배달 강좌 회원들은 이렇게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아마 사업 얘기는 빼야 되겠네요. 관심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제가 사실은 그날 발표했던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세부 내용을 주문한 건 아니고, 어떤 걸 하려고 한다는 것만 이제 한 5분 이내로 발표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무료 테라피 같은 경우는 무료 테라피 아니고 IT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날 발표는 안 했는데,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국을 하려고 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역사 문화, 한류의 셈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하려고 좀 사업 계획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좀 포함되어 있고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는 그날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배달 재단군인 협동조합 사업을 할 것인가, 한배달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재대군 협동조합 없는 것보다는 한배달을 없는 게 낫잖아요. 민족사 강좌니까. 그래서 한배달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알지만은 사실은 이제 재대군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을 하다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사업 하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들다 보니까, 사실은 현대도 여기 우리 옛날에 참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 보셨고, 사업을 개척해 보신 분이고, 또 그런 분야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정규 대학원에서도 좀 강의를 하고 그러신 마침 우리 윤하진 박사님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 말씀을 한 10여 분 해주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얘기됐어 가지고 바로 오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정말 고맙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로 아마 좋은 내용들,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하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팬이 문제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하진입니다. 오늘 강의가 주제는 사업계획 제안서 작성법, Project Preparation and Proposal이라고 영어로. 그것만 제안서만 내면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Project Proposal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럼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여기서 타이틀이 프로젝트 and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정기 대학원 과정으로 중학기에 거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제가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참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했을 때 연세대학에 대학원에서
공과대학에서 정식. 그때는 한국에 이제 건설 사업 같은 거, 해외 투자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했고 한양대학 경영대학원에서는 정지부제가 정영 교수가 있었고 배경설명합니다. 세종대학 또 그 얘기를 강의가 나온 거 보고 삼성그룹, 현대 또 몇 군데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좀더 좀 재밌게 하고 또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원 측에서 그걸 영어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좋다고 알아들을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강의를 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해외 생활 30년을 하고 영어로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느냐고 그룹에 거들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한 강좌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한번 2시간, 3시간까지만 했는데 한 번 강좌 나가는데 100만 원, 150만 원씩 벌어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제안서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만 갖고 이걸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건 투자 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또 파트너를 유치해야 되고 합작 법인을 가져와야 되고 소액 투자자, 대액 투자자를 많이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자금이 따라주지 않는 얘기는 백날 해봐야 그 공허한 얘기고 그냥 그 웬만한 데 가서 얘기하면 그런 아이디어 참 좋다 이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이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누가 들어도 그거는 참 좋다. 내 경우는 내가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프로포즈를 했더니 20, 30명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투자하겠다고 줄로 서 있는 거야. IMF 때인데 제가 가서 700만 불 일주일 만에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크로싱을 했어요. 크로싱이라는 건 돈이 입금이 다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실제 체험 경험을 했는데 그 IMF 때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새로운 기술 개발 때문에 했던 건데 농담으로 우리 금융계 친구들이 많아요. 은행장 여기서 지냈던 친구들은 다 제 동기 아니면 후배들이에요. 그리고 IMF 내가 아시아 개발행위 있을 때 그 친구들 나한테 신세 안 지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내 비행장에 가고 도착하면 그때 김포공항에 다 나왔으니까 뭐 재무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 요즘에 코이카라는 거 세워서 해외 사업 계획하고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법도 제가 기초했어가지고 제안했었던 사업 계획. 거기가 바로 사업 계획서 만들고 집행하는데 만들어서 해외에. 예, 그 배경은 그렇고 제가 여기 한배달에 오늘 시간을 좀 여기 갖고 아직 120분인데 지금 어떻게 인연을 맺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 설명이 좀 오면 우리 윤덕원 선생 우리 은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 재밌는 얘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여기를 잠깐 들렀어요. 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가다 또 어떻게 만났는데 들어왔더니 우리 윤덕원 선생이 그때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주역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배달의 인연이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역은 못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체험한 생활담을 들으니까 여기서 뭔가가 내가 좀 얻을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모르던 거 이때까지 내가 하여튼 7학년을 살았는데 모르고 지냈던 거가 뭐가 지혜가 나오지 않을 거냐 이런 거가 사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역은 나중에 얘기해서 지역은 뭐 하든 안 하든 관심 없었어 솔직히 주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덕을 많이 받지만 그것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 내 마음에 꽂혔던 거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기 발표는 안 했지만 그 속으로 간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한문 풀이 나오는 것도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살아왔던 생활 철학이나 방법하고 정반대 얘기인데
어떤 이제 그 중국에도 이제 관료들이 많으니까 어떤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게 되면 상사가 있잖아요. 어디든 가면 뭐 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나서서 그런 식으로 뭐 경쟁도 있고 그러지만은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에디트 코스나 그런 거로 뽑혀서 댕겼어요. 60년대에 뭐 우리 저 최고에 있었을 때 그 우리 비올도 받는데 가서 제가 5개년 계획을 내가 직접 설명을 하던 놈인데 그걸 잘한다고 뛰어댕기니까는 다 그런 거를 이제 받았는데 우리 윤덕원 선생이 뭐냐 하면은 그런 경우에 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외에 있는 국장이 불러서 제 국장이 많이 있었어요. 국장한테 몇 번 얻어 터졌어 그때. 너무 내가 앞으로 설치니까. 정재석이라고 부총리 하시던 분인데 예. 그 머리 브라이트하고 뭐 고시 뭐 하늘로 날아갔던 사람인데 그 국장을 막 무시하고 뭐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럴 정도로 내가 했으니 잘 보였을 리가 없는 거야. 언제든지 저는 한번 그 지금도 만나면 그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야, 저 젊은 놈이 와가지고 설치는데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 윤덕원 선생님 말씀이 간단히 줄이면 모르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니까는 가서 잘 해가지고 와서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보니까 그게 다 잘 되고 일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좋아한다는 거야. 야, 이놈 쓸만하다. 그러고 가서도 다 자기가 해놓고도 와서는 아 이거 허리는 대로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풀리더라. 그러니까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이놈은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러지 이놈은 눌러버리겠다고 경제개혁원의 고시판하는 기라성 같은 놈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눈 깜짝하세요 다져가지고 그냥 뭐 날아가는 수가 많고 그 지네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수재라고 하여튼 내 주변에 물리대 정치과 애들만 5명이 몰려있는데 누구누구라면 다 되면 알아요. 한국엔 자기네들이 수재 천재급이라고 그러는 애들 이름 다 대도 지금 진념이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장차가 그중지 다친 애들 다 보면 거기에 부대끼고 그러다가 난 일찍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난 수생을 했어요. 외국에 갔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해서 제가 말하는 이제 칩 에코노미스트로 내가 그렇게 가 있을 때 난 빠져나간 거기 가서도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하고 경쟁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설치는 거. 넌 이상하다고 그래. You have something wrong. 넌 일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밥 먹다가도 일 얘기만 하고 말이지 무슨 뭐 얘기하다가도 일 얘기만 자꾸 하니까는 넌 좀 이상한 놈 아니냐 말이야. You're something wrong. 좀 릴렉스 안 되냐 그랬더니 영어로 We cannot afford to relax. 우린 그렇게 여유를 부리게끔 살지 못했다. 그럼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고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것만 밤새도록 생각을 하지 뭐 좀 늘어져 가지고 즐기고 그러는 거는 없었던 그런 생활이 난 뭘 안 그러는 그런데 우리 윤덕원 선생 얘기가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러면 난 몇 배 더 성공적인 생활을 내 인생을 했을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역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주역 공부를 보너스로 된 거야 사실은. 근데 늘 오면서 지금 내가 이 하는 얘기는 내가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오늘 여기서 그걸 좀 밝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한배달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주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역 우리 여기 흥청댕들 많은데 지금 1회 졸업생에 내가 이 졸업 1회 남바로 우리 윤덕원 선생 수제자로 자칭.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소위 서구적으로 미국에 가서 그런 경쟁되는 예일대학 가서 거기 인간 기라성 같은 아이들을 보고 경쟁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배웠던 그런 서양의 객관적인 논증되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학문을 했던 거고,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요 이런 음양 오행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 안 되면서도 사람의 심중으로 의리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학문, 이런 거고, 이것이 잘 융합이 돼서 저는 그 후로 생활이 솔직히 작년이었는데 많이 이렇게 릴렉스, 좀 여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를 써서 등단도 됐고, 늦게 시집도 냈고, 요즘엔 뭐 시도 쓰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이제 많이 도움을 그런 거에 인생의 하나의 말려진 거리를 9년에 상당히 그 전환점으로 얻었다. 한배달에 대해서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배달한테 이 진을 빚을 갚는 날이죠. 우리 박 회장님이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술, 그건 아트예요. 철학도 아니고, 경영학에서 사업이라는 게, 경영학이라는 건 술을 가리키는 거지 뭐 철학이나 논리, 이론, 진실,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기술이라고. 그 기술을 하는 건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거에 배경된 천리나 이론이나 철학이 없이 기술만 배우는 사람 가지고는 명의가 수술은 잘해도 인술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없으면 그 명의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은 거. 내가 근래 새로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박정희 실효헌사 맞죠? 대통령이. 난 그 밑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성공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타 여건도 많이 좋고 경제적인 객관적인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고 그렇게 붐을 일으키는 타이밍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만한 여건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세계사에 여러 군데 봐도 그게 봐도. 박정희라는 사람은 내가 언제 최근에 봤는데 유경수 여사한테 시를 쓴 걸 봤어.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이프한테 시를 썼더라고. 뭐 그러고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입에 시를 하는 장군, 군인. 로마가 제일 유명한 그 성장했을 때 장군을 뽑을 때 첫째 조건, 자기 요건이 뭐냐면 걔가 시 아느냐고 물어봤어. 전략, 지식, 보고 이런 거는 2차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를 아는 철인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깊이 볼 수가 있었어. 그것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런 성숙된 완벽은 아니지만 이런 경제 현장을 이끌어갈 사람의 가슴, 가난 이런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가난이 얼마나 뼈저리고 아프고 이랬다는 거. 모택동이가 시를 썼어요. 호치민이가 시를 썼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시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시 예찬론으로 하게 되면은 난 요즘에 뭐 힐링 위스 아트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강의 좀 하고 있어요. 예술로서, 시로서, 문학으로서 치유한다. 치유. 파동, 감동이 없이 뭐를 느낄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는 옛날 그런 모래사장 왜 누가 쓰는 거예요. 한 번 충격에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배경에 정서적인 감성적인 것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그 시점에 나타났다는 거.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난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난 유경수한테 시 쓴 거 보고 감동했는데 참 깊은 그런 시를 잘 썼어. 우리 박정학 이사장 오늘부터 시공부 좀 본론에 들어가. 시조 공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한 얘기가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박정학 한배달에게 우리 윤동훈 교수한테 배움도에 대해서 포답으로 제가 일생을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배웠던 이 경제학이라는 것.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지 않으면 사업 계획서 밤낮 세워봐야 그거 철학도 없고 그냥 또 무너지는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왜 사업 계획 속에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나 설득력이 있어야 되냐면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는 우회를 하든지 자기한테 하든지 투자자한테 가든지 은행에 가든지 자기 와이프한테 하든지 친구한테 하든지 주주를 모았을 때 내가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자기의 이념, 철학, 그게 왜 되는지, 왜 필요한지, 한목적성 뭐고 거기에 대한 명분, 모르는 거를 갖추지 않고 이거 이렇게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돈 내주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업가라고든지 비즈니스라고 할 수 없어요. 엔터프리뉴어라고 그러는 기업가라고 그러는 그러면은 옥스포드 딕셔너리에 보면은 3P 이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어야 돼요. 프로그레시브. 사람의 자세가 기업에 성공한 사람 보면 굉장히 활성이 있고 누구한테든지 나가서 설득하고 뭐 이래요. 그 대표적인 게 김무중이야. 내 친구인데. 그 학교 때부터 누구든지 가서 만나고 뭐 얘기하고 말이지. 좋아하고 싫어하든 아주 프로그레시브. 이 정치에서 얘기하는 진보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하겠다 하는 경륜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막연하게 돈 벌겠다고 뭐 사업을 꾸며 천만의 말씀. 정주영, 이병철 근래 여기 10대 기업인들 재벌들 보면은 그 유명한 조중훈 이런 분들 굉장히 발빠르고 뛰면서도 굉장히 진취적인 프로그레시브고 뭘 나가서 얻으려고 그러고 말이지. 프로그레시브 P.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프로그레시브 퍼시스턴스. 지구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퍼시스턴스. 지구력. 이게 가서 물고 우리말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그냥 끝까지 달라붙고 말이지.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재벌기업에서 일해봤어요. 직접 모시고 1년 반, 2년 동안 얘기해요. 정인영 회장 밑에서 내가 2년 일했는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인의 이 세계 아주 근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퍼시비어런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지구력뿐만 아니라 인내력, 참아내는 퍼시비어런스. 그 양반이 그냥 말년에 내가 모시고 다녔을 때 휠체어 이거 타고 다녔는데 1년에 1년에 하여튼 250일을 다녔는데 제가 옆에서 꼭 모시고 다녔어요. 2년 동안. 그 퍼시비어런스가 없으면은 그거 못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돈 벌어서 천만에 말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프로젝트 프로포설 프리퍼런스가 이렇게 술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자기의 그 기업가로서 뭘 이루겠다고 그러는 그런 정렬, 진취성, 참을성, 지구력 이런 것이 없이 뭐 해보겠다?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그거 가르쳐 봤고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과거 10년, 2010년 초서부터 그래도 10년까지 처음으로 사업을 직접 해봤는데 그 돈 가져왔던 700만 불 가지고 쉽지 않았으니까 벤처 캐피탈이었는데 지금 이 인터넷에 나오는 동영상 영화 나오는 거 그때 2000년 초에 없을 때 그 제가 개발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소송 걸려 있어요. 1000억. 졌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700만 불 까먹습니다. 그 체험이 한미협정 얘기가 내가 제일 먼저 피해자예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여기 와서 사업하고 있는 기술을 하고 경제를 할 때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한국 정부가 나를 보호 안 해줘. 중국 정부는 보호를 해주는데 이 FDA에 대한 그런 수적이 지금 점점 쪼여 들어온다고. 이거 몰라요, 이 사람들. 제가 FDA 전문이에요. 내가 박사 논문이 FDA예요.
이런 그 상황을 모르고 무슨 좋은 점도 많지만은 그거에 엮이는 같은 거가 있다. 그래서 배경은 이걸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그 여기 저 담배달에 윤동원 선생이 마침 잘 오셨는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윤동원 선생이 가르친 천부경 해설을 썼어요. 내 박사 논문보다 더 정성 들여서 썼는데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제가 여기 10카피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한 강의 8군데 강의 안 받는데 이거 내 쓴 천부경 해설 읽어주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천부경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한문이나 이런 거 들여다보고 질러버려서 그게 마을 상대가 안 돼. 한부경의 이 본산지가 여기인데 제가 쓴 이 천부경 실용적 문학적 접근이라는 소리 이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고 뭐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무슨 다 했는데 저는 실제 내 체험에 경제학적인 면도 많이 썼고 내가 요즘에 여기에는 신학적 이 감정적 이런 그 관점에서 오늘 여기 이거 PP 강의하러 왔다가 딴 얘기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나 이거 이제 내가 여기다 헌정하는 뜻으로 하고 윤동원 선생이 왔으니까 전혀 다른 접근은 아니지만은 내가 보는 실용적인 천부경에 대한 얘기를 그나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서 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쓸 수 있지. 이거 어디 가서 그대로 쓸 수 있겠어요? 원래 내일 4시에 해야 되는 건데 이 말은. 아니 그러니까 오늘 미리 예, 내가 여기 이걸 해놓으면은 천부경 얘기가 내 디스커션이 되면은 더 좋고. 아니 본론으로 이거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는 것만으로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한 읽어주고 의견을 내는데 전 뭐 아마추어기 때문에 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썼어요. 내 거짓말 아니고 내 박사 논문 쓸 때보다 더 공헌했어요. 이제 전반부, 제 강의 전반부. 제가 외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전체학과에서 내 얘기가 아니라 그 교수 평가, 강의 평가할 때 내가 언제든지 톱했지. 연세 대학에서도 그랬고. 그 얘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 뭔가 그 핵심을 찌르고 그 실용적인 면에서. 근데 경제학이라는 거 제가 전공한 얘기인데 재미없는 학문 같지만은 일상생활에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60분 하는데 한 30분을 거쳐서 경제학이 뭐냐, 경제학이 왜 지금 필요로 하고 경제학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돼요? 정부, 기업, 개인, 국제거래 이렇게 4개의 부문에서 경제학이 하는 역할, 경제학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 경제학이 왜 필요한 거, 경제학의 피해, 그게 엮이는 이런 게 뭔가 이런 거 잠깐 짚어두는데 이 경제학설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얘기하게 되면은 한 학기 과목이 아니라 1년 과목이에요. 경제학설사라는 게 학설사를 알아야 경제적인 이론이나 이렇게 제대로 된 게 몇백 년 중세기서부터 내려온 거로 그래도 이제 더듬어 봐야 신문을 보더라도 어느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디서 연유되고 어디서 근거된 거구나 말이죠. 요즘 새로운 노벨 경제학상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다른 노벨상의 사회과학 부분은 없는데 노벨상은 경제학상만 있어요. 사회과학 부분에는. 인문학의 뭐 문학상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소설 쓰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지 학문으로 학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평화상은 평화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주지만 물리학상, 무슨 생물학상, 뭐 기타 상이라는 건 학자가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어떤 정리를 해서 이 사회, 국제, 세계 이런 활동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게 매년 나옵니다. 경제학 노벨상이라니까. 그러한 그 경제학이라는 거가 우리나라의 경우
또 객관적으로 큰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중세서부터 얘기해요. 간단하게 뭐 하여튼 넘어가는 식으로 경제학 이론을 얘기하고 윤동원 선생 뭐 경제 이론 많이 하는데 그것이 서양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흘러왔나는 흐름을 알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러는데 남이 얘기하는 거 경제 사설, 경제 이론, 경제 신문 이런 데 나오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라는 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먹고 사는 거가 전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세계의 여건이나 주어진 여건을 그 theory of scarcity 모든 게 부족한 상태로 돼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모든 게 부족해. 기독교에서 나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부터 모든 거는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살라고 그러고 그거는 천혜의 우리의 형벌이에요. 인간에게 이 지구에 나타났을 때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생활에 그걸 갖다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가 경제의 이론입니다. 경제 이론, 경제학설, 경제를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 얼마 전에 보니까 클린턴이 대통령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하고 붙었을 때 경제 이론을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왔어요. 이번에 박근혜도 이긴 거가 경제 이론 때문에 있어요. 자기 할 수도 없는 소위 진보주의 경제 정책을 박근혜가 들고 나왔어. 진보 측에서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말이 하지도 못할 말이지. 내가 보니까 이거 한두 먹고 말이지 재벌들 요즘 튀어나간다고 그러는 게 아직도 겁집어 먹었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이 보수단체에서 혁명 이 진보사회에서 하는 무슨 보육 후생 뭐 기업 세금 이런 거 들고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승리한 거는 박근혜 주변에 김종인이라고 그 독일에서 나온 그 후배 귀에다 대고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그래. 문재인이 그 후로 그걸 좀 해보려고 나왔는데 늦어서 선수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해보고 막 토론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진보적인 진보 경제 정책에 밀렸어요. 진보는 뭐 더 있는 사람 갖다가 적은 사람한테 좀 살게끔 해주자 하는 얘기였거든요. 사회적 이론, 시장을 갖다 막고 시장 말고 사회 제품을 이쪽에 나누자 하는 분배 정책을 쓴 거예요. 분배 이론. 생산이 아니고. 이건 예지만 당시의 중세에서 경제 활동의 봉건, 소위 봉건, 퓨더이라고 예. 황후가 아니고 왕이 이제 제왕이 있으면 한 나라에 있으면 군수 무슨 뭐 도지사 뭐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여기저기 저런 건 봉건 봉주 규단을 주어가지고 봉건 체제 안에서 경제가 활용하도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원금을 내보내고 그러면 성장이 있으면 그걸 잘 다스리고 국민한테 잘 살도록 할 때문에 그때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중농주의예요. 중농. 땅에서밖에 우리가 먹을 게 없었어요. 모든 국가, 국민, 사람들의 경제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농업에서 나온다. 중농이에요. 중농은 뭐냐면 땅을 어떻게 갖고서 만들어서 논아 먹고 위에다 받치고 거래하고 시장에 가서 팔고 이런 정책이 중심의 사상이 중농주의의 케네라고 하는 거라서 중농주의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해지고 교통도 풀리고 이웃의 군이나 성인하고 거래가 시작한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메칸타리즘이라고 이제 장사꾼이 중상주의라는 게 나와요. 중상주의. 그 부의 창출은 상업에서 나온다 이래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 가돈이 이제 그렇게 되면 토지, 임대, 땅의 활용 방법 이런 정책이 주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이저 교육 가치나 이 생산의 가치라는 것은 농업에서도 나오지만 국가의 부의 축적이나 부의 형성은 이런 상업, 그다음에 해외 거래, 이제 뭐이 커다란 이 해운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정복하고 이웃에 가서 약탈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뭐 홍차 사다가 뭐 녹차 사다 팔고 뭐 거기 있는 건 뭐 이쪽에 갖다 그걸 팔고 이래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이 나오면서 경제가 막 활성돼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부터도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해가지고 거래도 하고 그러고 경제 활동의 중심은 뭐 로마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중세 이후에 제일 이 문제에 머리를 빨리 쓰는 저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중상주의를 거쳐서 이제 현대 우리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그 아주 조부, 그 father of economics, 아담 스미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뭐냐? 그거는 이제 중상주의 거치고 중농주의 거치고 생산 기본되이고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봉건 왕조가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는 것도 체제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한 나라의 국부로는 썼죠. 국부에 대한 제일 국부를 추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자. 생산을 이제 그 다음부터 생산론이 나옵니다.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경제학의 아담 스미스가 제일 그 화학화된 그 윤리 교사였어요. 윤리학하고 뭐 철학, 신학을 했는데 나중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학계에서 아담 스미스가 뭐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면서 아주 비윤리적인 경제학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분업론이라는 겁니다. 분업론. 디비전 오브 레이버. 바늘을 하나 만드는데 바늘을 쪼개서 만드니까는 바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200여 개의 분업이 형성이 돼가지고 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철광석을 노려서 철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누가 하나 만들려고 그러세요? 몇 개의 협력업체하고 똑같아요. 분업이라는 게. 세브리 라인. 분업이 형성되고 이 아담 스미스가 아주 경제학의 그 신처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걸 찾아냈는데 경제라는 것은 이게 참 여기 중요한 우리 똑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 중에 제일 핵심되는 그 이론이 뭐냐면 자기 이기심이라는 걸 있다는 걸 찾아내서 윤리학이 심리학적으로 셀프 인트레스트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타고남서부터 어린아이한테 먹을 것 같아 놓으면 제일 먼저 자기한테 다 집어가는 거가 자기 셀프 인트레스트예요. 누구나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걸 없이 해보려고 해서 실패한 거예요. 각 개인의 갖고 있는 셀프 인트레스트, 사유재산의 불인정이라는 거가 바로 그건데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유도 몹시 따지면 이해 안 돼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사유재산 건드리니까 난리 나죠 지금. 보수하고 뭐 이거 하는 놈들 건드리면 안 되지만 내 거를 건드려 노무현한테 당해가지고 자기 재산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무현이가 잘못했어. 보수를 갖다 아주 그냥 건드려도 되게 건드려 놓은 거야. 아주 그 처음부터 깜뭉개든지 말았어요. 근데 겁만 주고 나니까는 죽어도 그 사람들 말이죠. 자기 재산을 건드린다고 누가 와서 내가 왜 안철수한테 가서 너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잘 몰라. 네가 보수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 보수가 뭔지 알아?
내 재산 건드리는 놈은 테러 뭐 가진 방법에 의해서 그거는 아주 그냥 박살내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모택동이 잘했어요. 그렇게 대드는 놈 다 쓸어버렸다고 그래. 정리가 돼버렸는데 호치민도 정리했죠. 캄보디아 폴포트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300명을 죽였는데 300만 명을 죽였는데도 뭘 건드리려고 그랬냐? 사유재산, 소유, 이기심, 셀프 인터레스트. 이게 셀프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내 자신에 대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일단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이 그냥 그냥 뭐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고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핵심에 있는 셀프 인터레스트 이거를 어떻게 건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소위 사회주의적인 집산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소위 사회적인 통제, 개인의 욕심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데 중국에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 시장 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도입을 들여온 거예요. 그걸 마켓 소셜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성공했어요. 이게 사업계획서 설명을 왜 하느냐면 여기서 내가 또 추록하려고 합니다. 쭉 나오는데 셀프 인트레스트라는 거가 이게 사실 사업계획서 여기 뭐 사업계획서 서로 없으니까 이게 너 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좀 지나고 아담 스미스가 천재인 것이 셀프 인트레스트를 건드리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면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나 물가가 다 자율 조정된다는 거예요. 소셜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 거가 시장에 나가봐요. 서로 주고 팔고 사고 가격 흥정하고 주고가 이게 자기 그 셀프 인트레스트. 이것이 서구의 문화를 형성하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근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의 편배적인 축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셀프 인터레스트가 안 되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독과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의 편제가 일어나고 노동 가치가 뭉개되고 이제 노동 가치설이 나중에 나오죠. 카르 막스 이저 모든 이 주변에 현주법적인 그 이론에서 소위 자본론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렇게 그냥 자유방임주의라고 그래요. 뭐. 레스페어 퍼러스라고 자유방임주의. 방임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기 셀프 인터레스트. 이기심에 내버려두니까 잘 조정이 되는데 내 그대로 레스페어 자유방임을 하니까는 이제 과도하게 그 중에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탐욕이라는 거야. 하나 있으면 더 있으려고 그러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재벌들 뭐 이런 얘기하면 나도 싫어하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 자유방임주의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현대 경제 정책 이론의 핵심이고 현대 어느 국가에서나 이 문제가 소위 균형과 능률이라는 거로 제가 박사 논문에도 이거 썼는데 평등이라는 거를 누르면은 능률이 떨어져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복지 정책 많이 하고 생산 안 하게 되면 생산에 대한 성장이 떨어지는데 이거 그래프로 쓰면은 두 가지 축에서 이쪽이 소위 능률이고 이쪽이 이제 평등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조절을 잘 해가지고 나와야 국가가 제대로 경제가 성장해 나가지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한쪽으로 너무 모으고 efficiency versus equity 이게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고 이건 경제학 문방이 아니에요.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 싸우고 있는 거고 바로 그거를 조정해 나가자고 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극단론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합의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수학으로 그걸 갖다가 적정하라고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한번 그
살아보고 놀란 놈들이 뭐 소통은 놀란다고. 박근혜 저 노무현 저 김대중에 나와서 건드려 놓으니까는 정말 자기가 얻어가는 줄 알고 이 싸움이라는 건 죽기 살기예요. 그렇게 심하게 나오면 뭐 테러, 학살 무슨 뭐 이것까지 애서시네이션까지 나오는 게 미국 대통령이 뭐 저 커네더나 이런 사람이 그 저격되는 이유가 그게 극단적인 여기서 보기엔 괜찮은요 극단적인 진보주의였어요. 그 큰 미국의 그 아주 그 정통적인 재벌 보수 측의 심리를 건드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중에 나온 것이 소위 아담 스미스 이후에 여러 가지 이론을 거쳐서 나오고 그 리카르도 존 스타트 밀 노동 가치설에 대한 그 주장이 나온 것이 모든 세상의 가치는 자본이나 토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동 자체에서 나온 노동 가치설이 나온 거예요. 옳은 얘기죠. 아들하고 우리하고 옆집 아이가 낳는데 옆엔 재벌아이고 우리 아들인데 거기서는 상대에 나가서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수십억짜리 땅 두고 누군 유산 받았을 때고 뭐 재산도 일단 받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아이고 개고 게임하게 되면 어때요? 깊이 문제가 생기게. 거기에서 나온 거는 진정하게 정말 노동만이 모든 생산의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그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노동 가치설에 나온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산 계급 독재라는 거가 볼셰비키 이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 너무 편파적으로 지나가면서 자르 러시아 재정을 갖다 쓰러뜨린 공산혁명은 성명했지만은 사람들의 이기심이 아직도 가슴 깊이 빼져 있다는 건 느끼지 못했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라. 강청이고 뭐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무슨 문화혁명 하면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따라주는 거야. 밑에 깔려있는 셀프 인터레스트. 완벽한 이상형으로 영국에서 페비아니즘이라고 정말 필요한 것만큼 생산해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고 있는 페비아니즘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 그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거기에 그 소위 그 노동 가치사에 뭐쭉 해서 이거 뭐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흐름에서 나온 소위 그런 자본론, 말막스 자본론의 피해. 그거에 심취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거 한번 읽어버리면 미쳐버려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기서 자본주의 첫 장만 남기면 그때 사찰기에 잡혀갔었어. 우리 공부할 때 60년 대학 때. 자본론 첫장 막스 뭐 어디 그 대학 교수들도 말을 못해.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셀프 인터레스트 나와서 그 다음에 경제학전사가 중단돼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다행히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대학원 공부할 때 제국주의론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홉스네 영국의 제국주의론이 내가 석사 논문인데 거기 제국주의론 보면은 그런 자본주의 피해나 우진국의 이제 이 약한 착취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공부한 대학에 사회주의 이론책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시간이 공부하면 못 가지만 있으면은 가서 이제 들춰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기서 얻은 핵심이 그거였어요. 그 내빈이나 버마에 나오는 범인의 책에 쓴 것 중에 사회주의 진보 공산주의 싸움에 못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인정이냐 아니냐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simple, as simple as 내 자산의 내 personal property, personal wealth, 내 자신에 대한 이 자산 어떻게든지 쌓였든지 안 쌓였든지 갖고 있던 거 누가 와서 건드리면은 죽자자하고 안 싸우겠어요? 투표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무슨 뭐 국정원 그것도 다 근본에 들어가면은 그걸 건드릴까봐 그렇게 보는 거가 이 사회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그 후에 이제 케인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현대 경제학에 1930년도에 세계 공황이 옵니다. 왜 세계 공황이 오느냐? 독점자 보위가 형성되면서 경제가 유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산을 해도 소비가 없으니까 수요가 안 따라주니까 경제가 쓰러지는 거예요. 불황이라는 게 불황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그때 위기에 처해져요. 세계 공황이라는 게 심각했어요. 우리나라 IMF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세계가 다 그랬어요. 세계 경제, 물론 미국이 철강 산업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제 간도로 요즘에 겪고 있는 불황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이제 그 경제학을 했던 거 천재적인 존 메이나드 케인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자유방임주의를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 intervention to be intervention not to be intervention 저 셰익스피어처럼 쉽게 얘기하면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 하는 이 무서운 이 이론이 그 케인스 이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세금, 국토 이런 거를 정부가 다 끌어가지고 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후보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우리나라 토목공사, 토목공화국이 미국에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정부가 돈을 쏟아들이는데 오늘 누가 써보니까 우리나라 내년이나 내년 후에 가계부채가 1,500조라고 그러대. 그 돈 막 풀어서 그런 거야. 슬프 은행에서. 그거 큰 타격인데 미국 시제 지금 양적 완화라는 게 그거네요. 막 풀어 돈. 한 달에 뭐 1,000조씩 풀어요. 1,000조씩. 우리나라로 돈 800조씩. 그 정책은 바로 케인시안의 펌프 프레밍이라고 물에다가 정부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크단 이 풍선이나 타이어 같은 게 있는데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정부 돈 오고 정부 기금으로 그냥 막 펌프 프레밍이라고 펌프를 지르려서 노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가 오늘날은 이제 공공정책 이제 우리나라 다 여기 쓰고 있는 거 그런 정책의 일환이에요. 이런 배경을 다 알면은 여기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뭐 많이 그 줄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어나고 이런 일도 그래 뭐 통화정책 돈 풀어라 이런 얘기거든. 투자정책, 공공사업정책 또 무슨 뭐 토목사업 뭐 이런 거가 다 그런 건데 그게 국가적인 경제에 잘 스며들어가 가지고 파급 효과나 나비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 소득 재분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의 편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속화시키는 거가 이게 그거를 컨트롤 못하는 거가 이 정부가 그게 또 약해지면은 그 컨트롤을 못해요. 재벌 소위 이 표현이 안 좋은데 대기업 집단이라는 걸 갖다가 정부가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건드렸다고 하면 우리 뭐 장학생들도 많다고 우리 정부에서 간다고 얼마 안 가요. 박근혜도 정부에 막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가서 걔네들하고 뭐 악수하고 뭐 잘해보자고 그러는 얘기가 이거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세게 나가면 경제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라는 거가요. 어떤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경제 정책을 쓰게 되면 그건 큰일 나요.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 생물 같아가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데 어저께 쓰던 정책을 쓰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다이나믹스 에코노믹, 동태 경제학이라고 해요. 그걸 어느 정도로 미문화시켜 주느냐면 경제 문제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요즘에 나왔던 우리 후배가 엄청 이런
하루에 어떤 정책 쓰는 거가 생산이나 다른 사고표가 일어나는 거가 미분학적인 이 세분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여기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 국민 총생산이라고 막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총 생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예요?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민간 투자 또는 뭐 프라이빗 투자로 나눠지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 해외 자본 투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영향 미치는 게 노동입니다. 노동이 협조해드리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생산에 가장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가 옛날엔 자본이나 노동만 잘 제공해주면 됐는데 요즘에는 최신 테크놀로지 기술을 못 가지면은 경제 성장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외국인 투자. 이 상관관계, 생산에 상관관계되어 있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 상관관계가 미분학적으로 이게 분석이 됩니다. 놓았을 때 한 단위 높여서 1,000억이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노조하고 잘 타결이 돼가지고 철도 노조가 해결이 되니까는 저게 생산 효과가 마이너스로 가다 어떻게 플러스로 풀리는 거가 국민 총생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조 파업 그걸로만 보면 안 돼. 총생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로 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분석에 대한 그게 소위 정책 변수라고 해요. 변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변수가 그 주역도 들어가요. 그 주역을 잘 풀면 이게 국민 생산 올라가고. 이러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개 이 총생산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그러면 국민 총생산이 떨어지겠다. 모든 거가 연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국민 총생산에 연결되지 않는 요인이라는 거가 없는 게 없어요. 기업인의 아까 얘기한 저는 기업가 정신, 기업의 경영 능력, 한메달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신에 대한 뭐 상호, 뭐 모든 거가 이 신경세포에 연결되듯이 생산에 측정을 못해서 그렇지 직간접으로 영향이 받고 있어요. 예술의 정당에서 멋있는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생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산하고 있던 저 삼성 무슨 뭐 무역부장이 가서 음악가게 듣고 나가니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사무실 가서 이러는데 더 맞지 모든 거가 인비고리 영식이 됐으면은 그 음악 연주 자체가 이런 것이 이 신경전 조직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깨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이해하고 풀어주고 박 대통령이 그런 걸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와서 오락부락 해가지고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말이지 통계적으로 가능한 국가 예산 총액, 국방비 예산 또는 뭐 복지 예산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거가 투자 결정 예산 편성하는 게 예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이나 경제 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해야지 제일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이 국가 정부 예산입니다. 이게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지출. 소비 지출 얘기 좀 할까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소비가 안 된다 그러죠. 소비에 제일 영향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변수가? 소득이에요. 소득 수준. 내가 아까 무슨 1년에 한 1,000만 원 들어와야 막 쓰고 다니고 싶지.
카드 넣고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 소비가 진작에 안 되면 경기가 안 된다는 거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그다음에 무슨 소득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꾸 가져면 소비가 안 일어나. 주머니에 있는 유동성, 그 포트폴리오 하이포세스라고 그래. 리퀴디티 하이포세스. 그거 하나 가지고 노벨상 탔어요. 문학 경제학상. 유동성 자산의 구조 형식에 따라서 소비의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가설로 생각을 해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노벨상이에요. 요즘에 새롭게 해커라고 그러는 콜롬비아 대학이 이론을 발표한 게 뭐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각자에게 주는 복지 예산, 일반적인 복지 예산을 줄 거냐, 교육 기회를 더 만들어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노벨상이 됐어요. 잔돈분 작게 주고 뭐 땅 파고 뭐 풀 깎고 무슨 뭐 이런 데다가 필요 없는 데다가 무슨 특별 무슨 뭐 허용 계획이라고 돈 몇 천억씩 몇 백억씩 쓴다고 부청 뭐 이런 데서도 막 보기 좋죠.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소득도 하고 소비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부재도 하고 소비 성향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난 예전부터 그건 낭비라고. 교육 투자를 하는 거가 더 좋다 하는 거가 노벨상이죠. Investment in Education. 그 사람들한테 교육 기회를 더 하게끔 해줘. 우리 교육 기회 많이 해줬는데 교육 투자 전부 잘못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 국민 총생산의 역으로 가는 교육 투자예요. 몇 조를 쏟아부는데도 영어를 뭐 좀 잘해가지고 국민 소득이 무슨 도움이 뭐가 되겠어. 과시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과시 교육에 대한 폐단도 많죠. 그러나 교육이 정말 프랙마티즘이라고 실용주의적인 존 듀이가 미국의 교육 철학자가 쓴 교육 철학이라는 게 교육이나 이런 거가 실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정약용의 무슨 철학이 물철학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이론만 가지고 얘기한 거가 그런 거에 득이 안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계획서 하나 잘 만들어서 집행하게 되면은 그것도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걸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경제학 이론을 현대경제학에서 뭐 노벨 최근에 나온 뭐 거의 케인스연 이후에 공공정책에 민간 기업에다 내버려 둘 거냐, 정부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인터벤셔니스트라고 그래요. 개입주의냐, 안 할 거냐 하는 거. 그 대개 민간 부분에 하는 건 내버려 두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가 지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많고 개입을 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런 그 두 개를 나누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케인스는 뭐 그 전에 전쟁 전에 30년대에 나왔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경제학의 요즘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쇠퇴했지만 경제학이 어느 쪽으로 많이 흐르느냐면 후진국 개발론이라는 게 나와요. 에코노믹스 언더디벨롭드 에코노미라고 경제학의 후진국 개발론. 제가 후진국 개발론 소위 후진국 개발론이 공통국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여건에 비추어서 그 나라의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개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거가 우리나라 운이 되게 좋은 나라예요. 이 후진국 개발론 입장에서 보면 이 우연히 이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산 증인이었고 제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박정희 갑자기 수출 진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게 어느 해냐면 1962년 1년인데 그 전에까지 이승만 정부, 민주당 정부 뭐쭉 나왔던 게 뭐 원조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했던 정책이라는 것은 수출을 감히 생각지도 못했고 수입 대체 산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수입을 다 설탕을 들어오는 것보다 원당을 들여오고 뭐 면 이런 걸 짜는 것보다 원모나 이 원면이나 이뭐 지금 들여다 한다 수출 산업으로 해서 조금 나아보려고 그러는 그걸 시골로 나갔던 거가 오늘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 그게 그 모기사들이나 거기에 엉켜져 있는 이권 우리나라 지금도 똑같아요. 재분협회, 재당협회가 그거야 아직도. 정보 결산 그 이론 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해봤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정경유착이라는 거지. 그 이론을 지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건 많이 이제 가격 결정 그때는 이제 공공 그 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울고 먹는 것들이 많고 그 정치 자금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수출 왜 얘기가 수출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시에 수출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가장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의 이론 중에 최상의 아주 최톱 레벨에 있는 사람 페이 앤 레이니스라고 예일 대학 교수인데 제가 그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노동 잉여 국가 네이버 서프라스 에코노미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수식으로 풀었는데 그 책이 아주 섬세한 경제 정책 노동의 이 생산이 되는 이 농촌의 생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disguised 잠재적으로 필요 없는 과잉 노동력이 한 평 맞이기를 짓는데 그 노동이 개입되어 있는 거가 수십 명이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생산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산업 부분의 생산에 끌어들이고 산업 부분의 생산을 국내의 소비가 안 되니까 수출로 연결을 해.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정책과 역량은 수출에다가 모여 막말로 꼽아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1962년도 7월인가 페이 레이니스가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보고 박 대통령 만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이 행정정권 대통령 이쁜 사람들. 군대에 있기 때문에 효율이 뭐고 작전하면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된다는 머리는 딱 잡혀 있어 이 사람들이. 효과 중심, 능률 중심으로 알기 때문에 가서 얘기했더니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그 중앙장 석조전이 있는데 두 큰 걸음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 3층에서도 옆쪽으로. 수출 세자 이쪽에 써놓고 이쪽에도 또 수출 세자 써붙여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때 수출진흥 확대회의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았던 게 뭐냐면 가발이에요. 가발. 처녀들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그 다음으로 많이 냈던 게 뭐냐면 합판인데 프라이우드를 나무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합판을 수출할 수 있냐? 그 나무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원주가 그 나무를 여기서 들여다 여기서 합판을 이게 전부 보조 자금하고 모든 걸 연력을 통해서 금융 체제 이런 것들 다 쏟아 보니까 그게 비용이 경쟁이 안 되는데도 수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출했던 게 쇠타, 면 방지. 미국에서 많이 사줬어요. 코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수출만 하게 되면 수출한 만큼 무담보 대출을 그대로 그만큼 해주고 연결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얘기가 문제가 있어서 세관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수출 진행에서 보고가 되니까 백 대통령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 문제 있었던 걸 불러가지고 그럴 정도였어요.
경제 정책은 내 이론은 그래요. 주물공이 아니라 선방공이 돼야 돼요. 실물하고 디테일이 강해야 돼요. 경제 정책도. 작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략이 크게 쓰더라도 크게 전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을 그에 가서 정교해요. 하여튼 지방의 그 농촌에 그렇게 잠재 유휴 노동력을 사실 그게 일어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농촌에 지금 노동력이 없잖아. 노동력이 왜? 생산의 효율이나 부가가치의 생산이라는 건 농산물이나 이쪽에 농사하던 사람 다 망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우리 선배 뭐 잘 아는 사람이 국내 여기 있는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상량에 의해서 뭐 과수원도 내고 시골에 가서 노동해 해보려는데 쫄딱 망했고 돈 얼마 안 되고 중소기업 차리고 뭐 자동차 부품 공장 그 사람들한테 몇십 배 주고 근데 이런 그 정책적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왜 얘기했냐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주변 환경의 여건이 어떻게 돌아 있는 것도 알고 그거를 끼어들어가야지. 바위에 달걀 치듯이 그들이 붙여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해서 깨지면은 자영업자의 70%가 1년 이내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남은 걸 따라가. 이러한 사업을 하나 차린다는 아까 얘기한 기업가 정신과 경제 사업의 여건과 그리고 그러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사업이라는 게 왜 타당한지 명분과 한목적성이라고 해요. 이걸 레이셔널 합리적인 한목적성을 띄우지 않은 사업을 물론 자기 명분이나 내 일생의 내 지식을 거기다 다 쓸어부어가지고 이거는 내 인생의 하나의 성과 하나의 내 achievement 이걸 삼겠다고 얘기하면 고난의 행군은 시작돼요. 보람은 있을 거예요. 크게 돈 벌지는 못해도. 근데 그 사업에 대한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주변에 대한 여건을 잘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꾸며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외생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냥 자멸해버려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내력과 지구력과 무슨 진취적이라도 주변의 외생적인 요건이라 그래. 외생적인 요건. 엑서제너스 이걸 주요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잡았죠. 이건 전자 이 아이템 이거 문제가 그냥 딱 잡히는 거야. 정주영 안 되지만 자동차 무슨 조선 이거 보이는 거야 그래. 그런 정도. 쭉 적다고 그런 거가 무시되면 안 돼.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건 뭐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이 스케이트 선수가 요즘엔 뭐 장거리도 하지만 다른 경기를 했다고 그러면 세계 제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건이나 체력이나 여건이 안 되는데 골프도 할 수 있고 여건 우리한테 딱 맞아. 쇼트트랙은 우리 아주 제일 잘 맞는 거야. 무슨 뭐 럭비 그렇지만 이상한 농구 같은 거 아무리 선택해서 해봐야 되겠어요? 세계적으로 제패 안 되잖아. 이 비즈니스가 바로 난찰리를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문 부어고 그러는데 선택 하나 하고 네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라. 그럼 뭔가 나온다 거기서. 그리고 그냥 길이 터져가지고 얼마 후에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 많아. 내가 너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객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는 100점 100패야. 누가 봐도 그건 된다고 괜찮다 이랬는데 되게 10중 8구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만 가지고 남이 하니까 나도 되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가면은 예외 없어요. 여기 발표했던 그뭐 몇 군데 얘기했던 우리 안원 이일문이 또 오늘 안 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좀 쉬운 사업도 정리가 안 되고 뭐 고구마 밭 한다고 그래서 난 동의를 해줬어. 그래서 거기 내용이고 뭐 보건 창고 뭐 이런 것도 없이 무슨 뭐 고구마 한다고 난리가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매니지먼트 스킬이 없고 그 처리할 수 있는 관리 이것이 안 돼 있었어.
교덕밭 뭐 그것도 또 해가지고 여기 나고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봐더라도 그 여건이 안 돼 있는 사업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하고. 왜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사업 보기 시작 전에 이 사업 계획서 작성 준비 중에 제일 문제를 첫째 삼는 게 그 리스크 관리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가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위험이 뭐냐 하는 거를 우선 주변을 객관적으로 다 조사해야 돼요. 리스크 애널리시스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희가 이병철이었거든요. 르노 삼성을 하면서 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한 거야. 물론 그게 여건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다른 데 하면 뭐 크게 지금 시작한 데 끼어들어가가지고 남이 하니까 했던 거가 그게 그 리스크 인볼브를 정확하게 안 하고 최우석이라고 중앙일보 그때 건설위원이고 수장됐던 중앙일보 기자였었는데 그 친구가 이건희한테 나중에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자리를 이제 중앙일보에 딱 갔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마침 르노 삼성 하고 집 터져서 1,000억 까먹었을 때 이 최우석이 어떻게 보이겠냐 그랬지. 그러더니 야 예전에 내가 200억씩 줄 테니까 내가 혹시 삼성 르노처럼 잘못되는 거 있거든 그것만 와서 한마디 해라. 자기가 그리고 가장 좋은 표현이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끊으면 안 난다고 그런 표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적절한 표현. 남이 보여주는 그런 사람과 맞춰가지고 반드시 옳지 않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십 명의 스텝을 놔두고 여건 분석이나 투자 환경이라고 그래. environment 같은 이런 거를 분석하지 않고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 해서 30분 남은데 사업 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풀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너무 그냥 요건 2부가 더 중요한데 2부 뭐 한 30분 얘기하느라고 한 1시간 얘기했는데 물한잔 갔다 오세요. 여기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핵심이지만 지금 앞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예, 그렇죠. 거기 첨벙첨벙 들어가면은 철학도 없고 안것도 없고 그냥 돈 벌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그런 거 없어. 저기 그 이건희가 자동차 사업하면요 그 부름에서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그걸 또 뭐 잘못됐다고 뭐가 다 잘랐거든. 그 왜 그거 얘기 안 했냐고? 근데 다 하는 얘기가 네가 얘기했는데. 네가 그 저거 뭐야 반대로 다 잘라놓고서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해결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최우석을 갖다 그때 처음 삼성 연구소가 생겼어요. 경제연구소 그 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다 그 반대로 망해놓고 난 다음에 생겼어. 그 반대로 다 잘라놓고서 왜 그때 얘기 안 했냐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 삼성연구소가 그 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번들 거기에 그 소장하던 친구들 전부 나 친구예요. 최우석이하고 최근까지 연세대 그 교수든 정동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도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찍을 때 내가 지가 잠깐 다 찍어서 5만 원 말하면 중국에서 뭐 이러나 한복